미국 캘리포니아. 한 여성이 갑작스레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으로 라식 수술을 받으러 간 동생을 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가 먼저 수술대에 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내 방을 채웁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내 이름은 앨리슨, 36살이죠. 창밖을 내다보니 동생 제이슨이 정원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네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제이슨,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눈을 몹시 가까이 대고 있었어요. 28살인 제이슨은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죠. 안경을 쓰고 있어도 종종 눈을 찡그리며 사물을 봅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누나, 이것 좀 봐. 한국에서 라식 수술받은 사람들 후기야. 정말 놀라워.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내게 건넸고 유튜브에서 한국의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게 웃으며 시력이 2.5에서 0.5로 좋아졌다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한국, 눈 수술.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미국의 3분의 1이야. 게다가 기술이 더 발전했대. 누나, 난 정말 이 두꺼운 안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죠. 특히 눈처럼 민감한 부위의 수술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고 눈 수술? 미쳤어? 그런 곳에 가서 눈을 맡겼다가 더 나빠지면 어쩔 거야? 그러나 제이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라식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병원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을 벤치마킹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늘 미국이 최고야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제이슨의 두꺼운 안경테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알아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네요. 제이슨의 방으로 가서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그의 여행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누나, 미안해. 한국 가기로 했어. 2주 후에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나에게 말도 없이 할 수 있지?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눈 수술을 받겠다니.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제이슨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비행기에 탔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이슨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셨기 때문에 8살 차이 나는 동생을 돌보는 것은 주로 제 몫이었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첫 연애에 실패했을 때도 항상 제 품에서 울었던 제이슨이었습니다. 이 녀석, 정말.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어요. 제이슨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병원을 선택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의 검색 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이메일 계정은 공유하고 있었어요. 메일함을 뒤져보니 서울 강남의 어떤 안과 병원에서 온 예약 확인 메일이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못하게 하진 못해도 사고는 막아야 해.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저녁 비행기가 있었어요. 급하게 짐을 챙기고 직장에 휴가를 신청했죠. 평소 휴가를 거의 쓰지 않았던 터라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서울에 도착하면 내가 이미 그곳에 있을 거야. 병원 주소 알려줘.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제이슨이 읽었다는 표시는 떴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이슨이 걱정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 수술이라니,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이슨, 내가 실수하지 않았기를 바라.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지 시간으로 아침이었습니다.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곧바로 제이슨이 알려준 병원 주소로 향했어요. 그는 제가 정말 올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공항에서 만났을 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나가 정말 올 줄은 몰랐어. 제이슨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게 두면 내가 누나냐? 강하게 나가려 했지만 오랜 비행 끝에 만난 동생의 얼굴을 보니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제 상상 속 아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더욱 놀랐어요. 고급 호텔 같은 로비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접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제이슨 씨, 먼저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동생을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들은 모두 전문적인 태도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영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6.5입니다. 각막 두께는 충분해서 라식 수술에 적합합니다. 수술 후에는 시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내심 당황했어요. 미국의 병원에서도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쇼 아닐까? 외국인들에게만 이렇게 친절한 거 아닐까? 제이슨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이미 수술을 결정한 듯 했습니다. 누나, 내일 수술 받기로 했어. 이미 모든 검사가 끝났고 의사 선생님도 내 눈 상태가 수술하기 좋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 그렇게 빨리? 미국에서는 수술 예약부터 실제 시술까지 몇 주가 걸리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진행된다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 애원하듯 말했지만 제이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누나, 난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내일 수술 받고 빨리 이 두꺼운 안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제이슨은 수술대에 오를 테고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이슨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생을 더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이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16해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이슨이 12살 때였죠. 맹장염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날. 당시 부모님은 출장 중이셨고 저는 20살의 대학생이었어요. 동생을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부모님을 대신해 동의서에 서명했죠. 제이슨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두려움에 떨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그때 저는 용기를 주기 위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수술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부모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책하며 몇 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낯선 나라, 낯선 병원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때도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도 내가 결정을 막았어야 하는 건 아닐까?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라식 수술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의아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제대로 된 수술이 맞나? 불안한 마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제이슨이 보였어요. 눈에는 보호용 안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달려갔죠. 제이슨, 괜찮아? 아프지 않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방향을 향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의사가 안대를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만약 수술이 실패했다면, 시력이 더 나빠졌다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안대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제이슨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선명해 보였어요. 두꺼운 안경 없이도 주변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 제이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두꺼운 안경 없이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생이 이제 맨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야가 약간 흐릿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에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시력은 0.5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이슨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아이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의 기쁨에 찬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약물 사용법, 세안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제이슨의 눈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검진을 받으세요. 오늘 밤에는 안대를 착용하고 주무시고 야근 시간에 맞춰 정확히 투여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놀라웠어요. 미국의 병원에서도 이런 세심한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이슨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작은 우려사항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제이슨은 계속해서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물었어요. 정말 잘 보여. 어지럽거나 불편하지 않아. 누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보여. 물론 약간 건조하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증상이래.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제이슨은 휴식을 취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였어요. 특히 눈 수술 분야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이슨의 눈을 면밀히 검사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시력은 이미 0.3까지 향상되었고 며칠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의료 시스템,
미국엔 없어요. 제이슨의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안경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거리의 간판, 멀리 있는 산의 모습,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다고 했죠. 누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몰라. 세상이 이렇게 선명하다니. 그의 기쁨 가득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속 의심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남산타워를 오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시력도 사실 완벽하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약간의 난시가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아 그냥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처럼 선명한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졌어요. 제이슨, 솔직히 말해봐. 수술 받을 때 많이 아팠어?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아팠어. 눈에 마취점안액을 넣어서 아무 느낌도 없었어. 그저 15분 정도 누워 있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정기 검진이 있었거든요. 검진을 마친 후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도 라식 가능할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바로 검사해 드릴까요? 1년의 정밀 검사를 받은 후 다행히 제 눈도 라식 수술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는 이틀 후로 잡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수술 당일, 이번에는 제이슨이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수술대에 누웠을 때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차분한 설명과 전문적인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이슨이 말한 대로였어요. 전혀 아프지 않았고 불과 2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안대를 벗었을 때 느낀 그 선명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흐릿했던 세상이 갑자기 고화질 영상처럼 변한 느낌이었죠. 제이슨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때, 누나? 놀랍지? 정말. 믿을 수 없어.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나란히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경 없이 맑은 눈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도 불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여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감사했습니다. 제이슨,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야. 제이슨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 한 날 막으러 왔잖아. 그런데 결국 같이 수술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간혹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큰 장벽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장벽을 넘어설 때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하늘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마치 내 인생의 필터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이슨은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두꺼운 안경테의 자국이 사라진 모습이 여전히 신기하네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제이슨이 눈을 뜨고 물었어요. 뭐가? 나는 동생을 말리러 왔다가 내 편견을 고치고 간다. 그 말에 제이슨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지. 정말 그랬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죠.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의료 시스템,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여행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라식 수술 후 우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았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한강에서의 여유로운 산책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병원 의료진과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제이슨과 제가 작은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그 팻말에는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제이슨,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를 제한했는지 생각해봐.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처음에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 마치 내가 달에 가겠다고 한 것처럼 놀랐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 그때는 미국을 벗어난 의료 서비스를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놀라운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생각은 우리를 제한했던 거야. 비행기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붉은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할까? 제이슨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이번엔 내가 계획해볼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곧 집에 도착하겠죠.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교훈은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겁니다. 때로는 가장 의심했던 곳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종종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감사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편견을 또 깨뜨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노트북을 열어 여행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때로는 더 잘 보기 위해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